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지금 신청하신 분들, 내가 받을 수 있겠다고 계산하고 신청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실 텐데,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댓글이 한 300개 정도가 넘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저희가 아는 선에서 드리고, 또 일부는 못 드리는 분도 있고, 일부는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데, 헷갈려서 못 받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로 다시 한번 내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600이 넘을 수도 있죠. 피해액에 따라서. 그걸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분들이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문에서 내가 지급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요런 식으로 보통 홈페이지에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 인증을 휴대폰 인증이나 인증서 인증을 하시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입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으로 나왔는데 서류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장이라던가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서류만 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영상은 요거죠.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경우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뿐이지 여기서 보완 서류를 내면은 거기서 검증을 해서 매출 감소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이 확인이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사이트의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사이트에 접수를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조회되지 않는다고 나와도 몇 가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기준에 맞으시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을 하실 때는 요 사업장 추가를 누르시게 되고 그럼 여기서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요 옆에 빨간색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청 유형이 나오는데 신청 유형에서 상향 지원이라고 있죠. 이거는 나는 600이 아니라 700이나 800을 받아야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600으로 썼는데 600이 아닙니다. 한 800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매출 감소율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향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일반은 보통 매출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역 조치. 그래서 1차,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는데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정부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시설 인원 제한이 조치를 받은 분들은 매출이 증가해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감소는 보통 일반으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기업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매출액은 이제 부가세나 이렇게 신고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매출 감소율을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일반이 아닌 이런 방역 조치 관련된 분들은 여러분이 방역 조치랑 관련된 요 시설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PC방을 하고 있다. 근데 방역 조치로 영업이 손실을 봤어. 그럼 8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여기서 메일로 제출을 하시는 거고 방역 조치 관련돼서 자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내셔야 되겠고 매출이 감소하신 분들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이런 경우를 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매출이 0원인 경우가 있어요. 원래 받아야 되는데 그 하반기 비교의 대상이 매출이 0원이라서 프로그램상 그 신속 지급 대상자로 안 된 분들은 나중에 매출은 0원이지만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를 증빙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쪽 탭, 그리고 위에 있는 부가세 탭, 그리고 행정명령 탭. 이쪽 탭에서 아마 근거 서류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구제를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나는 지급 대상으로 줘야 되지 않는데 안 되나 봐. 포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에서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이 증가해도 60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럽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욕이 나와요. 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방역 조치,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을 이행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업체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해도 6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방역지원금을 안 받은 업체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할 경우에는 그 현재로서는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했으면 당연히 피해를 봤는데 왜 안 주지? 그 부분에서 좀 요 앞에 조건이 왜 붙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의문이 되는 거죠.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여러분이 나중에 앞서 보셨던 접수하실 때 파일을 내시면 되고,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요령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 따로 링크도 걸어놨어요. 그리고 막히시는 분들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한 분들은 매출이 증가해도 600은 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가 다 플러스 된다라는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좀 답변 달 때 이 부분을 애매하게 난 적이 있는데 공문상으로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는 매출이 있었습니다. 100원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 사유로 매출이 0원인 경우, 내가 어떤 매장이나 어떤 빌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빌딩 자체가 집합금지야. 그러면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0원이 됐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00으로 매출이 감소했죠. 근데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매출이 0원인 경우에는 신속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0원인 경우가 신속 지급 때 못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매입 증빙 서류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 증빙은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거 쓸 수 있죠.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부가세, 표준 증명원, 아니면 공과금 내역서, 4대 보험료, 요 중에서 한 가지 이상만 내면 증빙이 돼요. 그래서 매출이 0원이어서 못 받았던 경우, 과거에 매출이 있었지만 매출이 0원인 경우는 매입 증빙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매입 증빙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 부분이죠. 매입세액 또는 사업보험료 지출 내역, 아니면 공과금 지출 내역, 이 부분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창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3번, 특수고용이나 이런 프리랜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그냥 받고 손실보상금 안 받겠다는 분이 있고요. 반대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반납을 한 다음에 손실보전금을 받겠다. 왜냐? 이거는 200이고 요거는 600 이상이니까 이게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반대로 손실보전금을 하기 위해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포기를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사전에 매출 감소나 아니면 이제 반역 조치 같은, 그래서 손실보전금 수령이 조건이 가능한지는 미리 확인하셔야지. 실은 손실보전금 대상이 안 되는데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대상은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괜히 반납해두면 200만 원도 손해죠. 이런 경우는 면밀히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중간에 긴급고용 안정금 등 반납 확인서가 있는 표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중복이니까 하나를 반납하면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나와 있는 거죠. 네 번째, 과세 인프라 자료는 국세청 신고분을 말하며 별도로 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세 인프라 자료 같은 경우는 21년도 이제 6월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이 월별로 이렇게 매출을 쪼개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고, 면세나 간이과세자 같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치 매출은 나오지만 나중에 뒤에 매출 감소 요건을 계산할 때 연매출은 올랐어요.
상반기와 상반기 매출은 감소했어. 그런 지급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과세 인프라 자료로 비교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내요? 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은 여기 과세 인프라 자료를 내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이 첨부 파일이 저희가 내는 건데 부가세 신고, 부가세 이거는 있죠. 부가세 신고. 근데 1년 단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간이나 면세는. 그러니까 월별이나 반기별이 없죠.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는 내셔야 되겠죠. 부가세 신고는 내셔야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홈택스 같은 경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타 서류에 만약에 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봐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과세 인프라 자료는 저희가 서류를 그 별도로 이렇게 다운받아 내는 의무적인 칸이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홈택스에서 확인을 받으셔가지고 기타 자료로 낼 수는 있고, 근데 보통 이거를 접수를 하실 때 국세청 DB가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과세 인프라에 대한 그런 계산법은 저희가 이제 상세적인 Q&A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이의 신청의 경우 확인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보통 이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확인 지급을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나는 매출이 감소했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고 지급을 안 했어요. 근데 왜 이거 매출이 증가한 거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인프라 자료를 봤을 때 매출이 감소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제 이의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소상공인에게 자금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이의 신청하겠다는 경우는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사업에서의 이의 신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실은 이 사업에 해당하는 거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상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에 보통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 아예 이 기준조차도 충족되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피해받은 소상공인을 생각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국민천원이라던가 아니면 국민신문고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별도로 이제 우리가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의 신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상 나오는 이의 신청은 이 기준상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이의 신청을 하려면 확인 지급 신청을 어쨌거나 해야 돼요. 확인 지급 신청도 안 했는데 이의 신청은 원래 8월이거든요. 근데 이 공문상에 나와 있어요. 확인 지급 신청을 하신 분들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지급 신청을 해야지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신청을 안 하면 이의 신청 못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섯 번째,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못 받으신 경우 이럴 경우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내면은 확인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미리 매출 감소 여부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 지급 때는 과거에 이런 자금 신청하신 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바로 계산해서 신속 지급이 나왔는데 실은 과거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주로 이 대상이 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매출 감소를 했는데 과거에 신청을 안 해서 아마 이 소진공에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부가세랑 이런 자료 내면은 지급해 주겠다. 그게 확인 지급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감소 여부만 있다면 여러분이 내실 수가 있죠. 그걸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바로 여기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여기서 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신속지급 대상이 7번은 뭔가 조금 내용이 나왔네요. 네. 아무튼 요 부분이 그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확인 지급에서 여러분이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상태에서 집합금지로 나는 매출이 증가해도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다. 그럼 매출이 증가하든 말든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서류를 내면 되는 거죠.
다만 이 매출을 계산할 때 국세청 증빙자료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증빙자료라고 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 그리고 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요거는 인정이 돼요. 나머지 인정 안 됩니다. 즉 순수 현금 매출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모르셨던 분들, 확인 지급은 7월 29일까지입니다. 앞으로 한 달이 더 남았어요. 그리고 맡기시는 분들은 7월 달부터는 방문해서 여러분이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끝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7월 달 말까지고 지금도 접수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용 콜센터는 1533-0100입니다. 애매한 경우는 반드시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1번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자금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하금하고 달라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중복수혜가 가능해요.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받고 지자체 자금 세 가지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난 지자체 받았으니까 손실보전금 못 받지, 이거 아닙니다. 다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손실을 최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중요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옛날 공문 한번 보면서 리뷰를 할게요.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서 지원금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이트 보면서 말씀드렸죠. 그 얘기가 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까 있었던 요 내용이죠.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장 추가를 눌러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겁니다. 조회되진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인데 1번 사업체는 받았는데 2번 사업체가 안 뜬 거예요. 그런 경우도 여러 다수 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대상 유형을 한번 볼게요. 1번,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매출 감소입니다. 매출 감소에 대한 서류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아니면 면세업자는 면세 증명원, 요 서류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매출 감소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게 계산이 되면 꼭 접수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매출 감소액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원래 나는 600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 800인 거야.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기 뒤에서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 소기업, 연매출액 4억 원. 근데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이죠. 맞아요? 근데 내가 계산 잘못했어요. 다시 해보니까 40에서 60이야.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0% 이상이야? 그럼 8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잘못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매출액 계산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질문 왔던 것 중에 하나도 매출액 계산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매출액 계산 시트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매출 감소를 계산을 하셔서 되면 갑니다. 두 번째, 매출 감소율이 높아서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도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 즉 매출이 증가한 분들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2개죠. 1, 2차 방역지원금 받았어야 되고 손실보전금 매출이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야 되고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되는 2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내면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는 것 자체가 매출이 손해를 봤다는 건데 왜 굳이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그거는 조금 의문이 조금 드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방역조치 이행하면 다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기준상으로는 두 가지를 다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 빵원이다 보니까, 즉 처음에는 매출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매출액이 빵원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 그랬죠. 이런 경우는 지출 내역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가게 되면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해서 지출한 비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현금 영수증 내역이 나오고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볼 수도 있고, 직원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지출 내역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과금, 사업장 소재지,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이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한 가지만 증빙해도 600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0원이라서 아까처럼 신속 지급 안 뜨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 지급 때 제출하실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손실보장금 확인 지급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매출이 감소한 거, 특히 5번이죠. 여기 6번이네요. 매출이 감소를 했는데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은 매출 감소에 대한 핵심 증거인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내시면 확인 지급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면 그분들이 알아서 검증해서 돈을 주겠지. 그래서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요. 한 5분, 10분이면 끝나니까 일단 내버리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매출이 감소했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하자라는 경우가 있죠. 이 매출 감소 신청이 19년도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은 되게 복잡하고요. 21년도 이 정도, 20년도 분들이 제일 단순하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계산을 하고 신청을 하든지 그냥 신청해 놓고 공단이 판정을 바라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매출 감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크다. 그리고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손실보장금은 못 받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 프리랜서 이런 경우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매출이 있지만 매출이 빵원인 경우는 매입자료 하면 된다. 그리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에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하기서 내라. 그런 매출이 증가해도 받을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지급은 7월 29일까지고 1533-0100번으로 모르는 거는 꼭 맡기실 때는 저희 같은 채널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공단, 정부기관만큼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전화 문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이렇게 두드림 마당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불편함 같은 거 이렇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내용을 보면 있죠? 헬스장 손실보장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서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공단에 직접 물어보시는 거고 전화하는 거,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매출 감소에 대한 계산법, 그리고 한 200개 되는 Q&A 중에서 대표적인 Q&A들을 한 번 정도 분석해보는 좀 상세 Q&A 시간들을 좀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금을 받으셔서 저희 영상 보실 필요가 없도록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확인 지급이 대상이 안 되실 줄 알았던 분들은 한 번만 더 확인하셔서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